그리고 쏘도 굉장한 단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거나 하시고 문서가 저장됐습니다. 됐은 없는 글자예요. 제발.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지난번 갤럭시 탭 A8 with S Pen 3개월 실사용 후기 영상을 올린 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갤탭 A로 PDF 보면서 필기하기 괜찮나요? 공부하기 괜찮나요? 갤탭 A는 보급형인데 공부하기에 너무 버벅거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면 보통 노타빌리티나 굿노트처럼 전용 필기 어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아이패드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iOS가 불편하시고 안드로이드가 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탭 S6를 사자니 그 가격이면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20만원대로 끊을 수 있기도 하고, 8인치 태블릿에 펜 드는 모델도 흔치 않다 보니 갤럭시 탭 A8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프로세서가 보급형이다 보니까 PDF 몇백 페이지 넘어가는 거 이거 읽을 수는 있나? 이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가지고 있지만 갤럭시 탭 A8을 서브 태블릿으로 이용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물론 4세대가 출시되긴 했지만 태블릿 중에서는 거의 성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태블릿이에요. 아이패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아이패드 전용 어플들의 활용성이 정말로 좋고, 특히 저는 굿노트라는 필기 어플을 통해서 PDF를 불러오고 그 위에 바로 필기를 하며 그 빠릿빠릿한 사용자 경험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11인치가 노트북이나 12.9인치 아이패드에 비해 작은 사이즈긴 해도 학교를 다니며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에 보기 편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특히나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포함해서 프로 3세대 밴딩 게이트가 있죠. 너무 얇게 만드는 바람에 애플 펜슬 충전부 부분의 강성이 굉장히 약해서 들고 다닐 시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케이스나 파우치가 요구되고요.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바로바로 꺼내보기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스를 껴서 보관을 해도 가방 안에서 만약 강한 압박을 받는다면 휘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마음 편히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이미 갖고 있지만 좀 더 들고 다니기 편리하며 펜을 자주 쓰기 때문에 펜도 지원이 되는 이 갤럭시 탭 A8 2019 with S Pen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크기가 8인치로 굉장히 부담 없이 경우에 따라선 한 손으로도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한 사이즈고요. S Pen도 무려 기본 제공입니다.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두께가 두꺼워서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은, 밴딩 게이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강철 같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 느낌. 자,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성능만 받쳐주면은 완전히 서브 태블릿 용도로 최고죠. 완전히 공부하기 용도로 최고죠. 최고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렉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성능이 받쳐준다면 꽤 쏠쏠한 태블릿이 될 것 같은데, 갤럭시 탭 A8에 들어있는 AP가 엑시노스 7904와 램 3기가가 조금 걸리죠. 보급형 AP다, 긱벤치 점수가 싱글코어 1200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듣고서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갤럭시 탭 A8으로 불편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겠죠? 자, 그럼 제가 실제로 갤럭시 탭 A8에서 활용했던 어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굳이 100만원 가까이 되는 플래그십 태블릿 사지 않더라도 20만원대 갤럭시 탭 보급형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할지 판단은 현명한 소비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저는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릴 뿐이고요. 아이패드는 대부분 굿노트나 노타빌리티라는 훌륭한 PDF 뷰어와 필기까지 되는 어플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기 사용자분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어플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소도, 엑소디오,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소도라고 할게요. 소도랑 S노트입니다.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에 비해서 많이 퍼진 어플은 아니지만 적어도 PDF 뷰어로서의 그 역할이나 그 위에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플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PDF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냥 제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PDF를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1000페이지짜리 PDF와 399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1000페이지 파일은 뭐 빡센 전공책 정도? 399페이지는 일반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대략 이런 사진들을 찍습니다. 여담으로 딸기와 사이다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치얼스. 먼저 S노트에서 PDF 파일을 열어볼게요. S노트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 점 3개를 누르시면 PDF 파일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S노트는 1000페이지가 넘어가면 파일을 열 수 없더라고요. 최대 페이지 수를 초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0페이지짜리는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S노트를 이용하실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전공책이 1000페이지를 넘는다, 자기가 공부하는 책이 1000페이지를 넘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분할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플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9페이지짜리 PDF를 열어볼게요. 갤럭시 탭 보급형으로도 공부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한 1000페이지짜리 PDF. 뭐 지금 여기 1000페이지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 파일은 지금 399페이지짜리 PDF이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PDF 파일에서 그냥 필기하듯이 S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필기 어플들처럼 펜 굵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뭐 색깔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죠. 뭐 지금 1000페이지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 연필로 짝짝 하고서는 조금 두껍네요. 이렇게 해서 잘못 썼다. 지우개는 이렇게 399페이지 이런 식으로 필기를 PDF 파일에 직접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은 바로 이 PDF 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플을 끈 다음에 다시 어플을 열어서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S펜이 이렇게 화면에 닿진 않더라도 인식이 되고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어떻게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방해가 안 되는 거죠. S펜이 화면에 인식 안 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형광펜도 칠할 수 있고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키보드를 통해서 바로 타이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여기다가 바로 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냥 이거 펜 조정 요거 왔다 갔다가 조금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필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지우개가 돼요. 요거는 S펜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소도 어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어플은 S노트와는 다르게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대용량 PDF더라도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400페이지였네? 400페이지짜리 PDF가 열려 있고 이걸 끈 다음에 1000페이지짜리를 여기 있다. 이게 지금 1000페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페이지 이동도 가능하고 책갈피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공부했는지 그것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도 있고 로딩이 어때요? 많이 불편하신가요? 보급형 CPU라 가지고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그나마 불편함 없이 공부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크게 불편함 없이 공부를 해왔고요. 자, 소도 어플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펜, 빨강 펜, 뭐 색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5가지 색 지정할 수 있고 만약에 검정 펜을 쓴다면은 기본적인 필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소도에서도 S펜 이 옆에 부분 누르고 지우면은 지우개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서드 파티 앱임에도 불구하고 잘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요. 다만 소도가 아쉬운 점이 요즘 PDF 필기 어플들에만 당연히 지원해주는 필압, 틴트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요. 살짝 사는 거에서 세게 눌러도 똑같은 굵기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두께를 드라마틱하게 두껍게 해서 살며시 하다가 아주 살짝만 닿아도 이렇게 됩니다. 세게 눌러도 똑같고요. 이게 아까 S노트에서는 필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 굵기로 하고서는 아주 살짝만 해서 점점 세게 누르면 이렇게 필압 지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틸트 지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도 어플은 필압도 먹지 않고 틸트도 먹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S노트와 소도 필기구 종류는 확실히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굿노트가 펜은 물론 형광펜, 도형, 올가미까지 다 있어서 적응하면 빠르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반면 소도는 그 부분이 확실히 아쉬워요. 필압과 틸트는 정말로 필기 어플 중에서는 있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필기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쉽고요. S노트는 필기하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느낌이지만 600, 700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은 아예 파일 자체를 열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S펜의 필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불편함 못 느끼실 테고, 삼성에서 따로 발매하고 있는 블루투스 S펜을 구매하시면 좀 더 좋은 필기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인치의 태블릿이다 보니까 역시 학교 왔다 갔다, 출퇴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도 굉장한 단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거나 하시고 문서가 저장됐습니다. 됐은 없는 글자예요. 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 저장이 될 때마다 상당히 그냥 약간씩 기분이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한글화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갤럭시 탭에서 필기 어플은 제가 이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서 작업은 혹시 뭐로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하시죠. MS 오피스 예전에 CD키 사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MS 오피스 365라고 구독형으로 나와가지고 월정액으로 쓰더라고요. 다들 정품 쓰고 계시죠? 그런데 MS 오피스가 10.1인치 이하의 기기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 잠깐, 이거 갤럭시 탭 8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탭 A8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월정액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료로 MS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등등 다요. 마우스와 키보드만 연결하면은 간단한 작업 정도는 PC 없이 태블릿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기본 계획을 집에서 짜고 바깥에서 급하게 보거나 수정할 것이 있을 때 갤탭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하기에도 정말 편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PC에서 작업했던 것을 태블릿에서 볼 때, 혹은 반대로 태블릿에서 작업한 것을 PC에서 볼 때 호환성 문제가 가끔 발생해서 문서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 폰트의 문제 때문인데, PC에만 설치되어 있는 폰트가 태블릿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럴 때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보기 모드를 이용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보기 모드이기 때문에 문서를 있는 그대로 열어서 볼 수는 있지만 편집을 태블릿 내에서는 직접 못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나 엑셀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원노트도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요즘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태블릿에서 원노트 작성한 게 바로 스마트폰 원노트에서도 바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들을 바로 태블릿에서 볼 수 있고, 어디에서 문서를 저장하던 간에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노트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갤럭시 탭에서 원노트 이렇게 쓰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굉장하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속도가 실시간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거의 그냥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유용해요. 혹은 여기서도 동시에 써주면은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3방향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도, 태블릿에서도, 갤럭시 탭에서도, 핸드폰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모두 다 동기화가 가능한 거죠. 노트 어플로는 원노트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렉이 걸리는 것 같지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A8 with S펜, 과연 아이패드에 맞서서 공부에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보급형이라고 많이 답답하셨나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그레이더 신화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